가수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취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환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갈래의 논란과 얘기 그리고 초기의 설명과 완전히 달라졌던 지금 어떤 애 입장 뭐 시인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경민 변호사 오늘도 모셨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논란했던 날이 9일 네. 오후부터 시작해서 10일 새벽까지였어요. 그 사이에 김호중 씨 행적이 뭐였는지 특히 음주 정황 뭐 이런 게 계속 나타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일단은 술자리가 총 4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예. 일단은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예, 지금 아시겠지만 화면에 나와 있네요. 오후 4시 10분에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단은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때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술자리는 있었다. 주류 주문했다가 나오니까 뭔가 술이 들어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일행들과 이제 술자리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흥주점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식당을 가게 됩니다. 저 때는 6시니까 저녁 시간이네요. 예. 저때 이제 5명이 있었고 소주 7병에 맥주 3병을 주문해서 마셨다라고 하거든요. 맞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김호중 씨가 여기서 술을 마셨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있었고 여기서는 대리운전을 해서 이제 유흥주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청남동 유흥주점으로 가서 이제 오후 7시 40분부터 이제 또 술자리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리운전을 또 불러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최근에 그럼 이 주점에서 나왔던 뭐 최근에 공개된 영상이 여기서 나와서 맞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모습 그게 공개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해명을 했던 게 뭐 이때는 뭐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피곤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갔다. 피곤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갔다가 50분 뒤에 다시 자기 차를 운전을 해서 가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사고가 난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고 이제 사고를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도주를 해버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갔던 곳이 집이 아니고 구리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호텔로 갔는데 여기에 그때 뭐 매니저가 같이 갔네 어때 이게 여기가 여기서 나온 얘기죠. 여기서 이제 호텔 편의점에서 캔맥주 4캔을 또 구입을 했는데 근데 이때 그 뺑소니 사고 났을 당시에 대처를 못했던 게 공황장애 증상이 있기 때문에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우리 호텔로 가서 캔맥주를 또 구입을 했다는 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소속사가 이렇게 해명을 했던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의심을 샀던 부분이었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음주라는 딱 그 하나의 퍼즐만 넣게 되면 모든 상황이 다 이제 해명이 되는 거죠. 설명이 되는. 예. 아니 근데 마지막에 캔맥주 산 건 저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것도 뭐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예. 일단은 뭐 정말로 이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마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뒤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음주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자기가 이전에 음주를 한 게 있다면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이제 검출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음주 대사체라고 해서 이 알코올이 분해가 돼서 이제 남는 그 잔량으로서 이게 음주를 했다라는 게 그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나온다면. 그러면 이 음주 시점을 적어도 이제 그거를 좀 불투명하게 만들 가능성. 캔맥주를 먹어서 음주 관련 상황이 측정이 된 그렇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음주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지금 수사기관에 이제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먹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그럼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심을 받게 된 건 일부러 한 행동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늦게 김호중 씨가 시인을 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큰 상처 들어서 죄송하다.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핸들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음주를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이거예요. 인정을 해요. 그리고요. 이게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괴롭다. 죄가 죄를 부르고 뭐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사실도 깨달았다. 뭐 이런 입장문에. 그러면서 음주 사실을 시인을 해요. 본인이. 정신 변호사. 네네. 앞서서는 극구 부인했잖아요. 네. 소속사도 그렇고. 근데 어제는 왜 시인을 한 걸까요?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시인이 불가피한 게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은 김호중 측의 변명이 상식에 부합합니까? 저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듣고 있는 우리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국과수 결과 나왔어요. 음주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국과수는 그렇게 판정을 했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핵심적인 혐의가 제가 봤을 때 김호중의 혐의가 6가지인가 되는데 제가 계산한 것만으로도 그중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위험 운전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치상인데 그때 음주운전치상은 특가법에 나와 있는데 도로교통법과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술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이 이루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다. 그러면은 음주운전 치상죄가 된다고요. 그런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는데 예. 부인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술자리가 4번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유흥주점이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도냐? 뭐 유명한 개그맨, 래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유명한 그 공인들이 위증을 하겠습니까? 위증하면 그것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까지 난처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까지 신경은 안 썼겠지만 예컨대 저보고 증언하라 그러면 제가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개그맨, 래퍼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갔을 때 그때 실토를 하게 되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한들 그 김호중의 음주가 부인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연 다 했잖아요. 할 만한 공연 4번 다 해가지고 뭐 40억인지 50억인지 그 매출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음주를 부인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다음날 있었던 그러한 공연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위약금 물지 않기 위해서 부인하고 공연한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는데 그러한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공연이 잡혀 있는 게 더 남긴 했습니다. 일단 몇 앞선 공연은 끝냈죠. 그리고요, 저기 정혁진 변호사. 네네. 사실 시인 김호중 씨의 그 음주 시인이 나오기 전에 사실 경찰 쪽에서 이제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이걸 또 의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김호중 씨는 제가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확인한 범죄만 해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죄,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과실치상죄, 예. 거기에다가 운전자 바꿔치기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범죄자를 자기가 이제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 바꿔치기 했는데 이거는 범인 도피 교사고요. 블랙박스 메모리칩 파손했잖아요. 이건 증거인멸 교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음주 시인했으니까 음주운전 치상죄. 이렇게 중대한 범죄가 6개가 있고 죄질과 모든 것들이 불량한데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출국 금지는 신청이 된 것 같은데 예. 출국 금지뿐만 아니라 아마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김호중 씨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프로파일러 한 분이 뭔가 분석을 좀 한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살아온 인생에서 나쁜 본인과 좋은 본인을 분리하는 경향이 계속 있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이죠. 공식적 대응은 소속사가 하고 개인 대응은 사실은 팬카페를 통해서 본인의 팬한테는 얘기했지만은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아니면 경찰한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경찰 대응, 법정 대응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경찰, 뭐 그리고 검찰도 뭐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당국의 움직임이거든요. 일단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 적용 사례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위드마크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장을 어떤 방침 같은 걸 정했죠.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추가 음주 등 사법체계에 무너뜨린 시도가 이어졌다. 조직적 증거 인멸에 대해서 구형에 반영이 된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영민 변호사, 예. 위드마크 적용 사례.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주를 처벌할 때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 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처벌 수위로 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뭐 호흡을 통해서 측정을 했거나 아니면 체열을 통해서 측정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시점을 놓쳤다. 뭐 도주를 해서 이제 측정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뭐 그 측정을 못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걸 이제 뒤로 역산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술을 얼마나 시켜서 마셨는지 그 술의 종류와 술의 양, 그다음에 이 사람의 체중 예.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럼 혈중이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 90분 동안은 이제 알코올이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시간당 0.015%씩 이제 알코올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하강기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를 이
측정을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던 시점과 비교를 해서 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알코올 농도가 됐었겠구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정도 됐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역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예. 그거를 이제 그 재판부에서 이 증거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이 되려면 당시에 술자리에 있었던 참석자들이 예. 일관되게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 이렇게 진술이 이제 어쨌든 흐트러지지 않고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뭐 술자리 계산할 때 영수증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CCTV가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몇 잔 정도 술을 마시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 측정이 안 됐던 부분을 이후에 적용시키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 아까도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제 명백해야 된다. 이 예. 사실관계가 엄정하게 지금 확립이 된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산출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당시 술을 마시긴 마셨는데 어느 시점부터 마셨는지가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에서는 이 시간쯤에 마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뒤에 다른 참고인들 진술을 들어봤을 때는 너 그 시점에 술 마신 거 아닌 것 같은데? 한 1시간 정도부터 마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술이 오락가락하게 되면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만 갖고는 합리적으로 그때 당시에 술을 마신 것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이 위드마크 공식이 어쨌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교통법의 0.03%를 넘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증명이 없는 걸로 봐서 무죄를 선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실제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실제 뭐 유명한 그 개그맨 중에 이창명 씨 같은 경우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해봤더니 결국 이제 그걸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라고 봐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 사실 김호중 씨가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 공연 스케줄이 잡혀서 지난 주말 동안 또 공연을 했고요. 뭐 이번 주에도 공연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다 그러는데 공연을 계속 강행하는 이 모습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사실은 이제 정말로 반성을 한다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자숙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콘서트에 지금 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미 지금 너무 이제 콘서트가 임박한 시점에 이렇게 사건이 터져버렸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뭐 논란이 생겼을 때 위약금, 손해배상액 조항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계약서에. 어마어마하군요 그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지금 몇십억 단위를 넘어서서 뭐 몇백억이 된다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 뭐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런 비난까지 감수를 하면서 일단은 공연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큰 공연 앞둔 연예인한테 불러진 큰 논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낳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